우리가 여기입니다. 여기 북한이 여기고, 이게 사실 중국, 이 사실 이 전체가 다 우리나라 땅인데 우리가 그동안 밀렸지. 현실이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현실이 이렇습니다. 참, 이 세계를 정복했던 몽고도 지금 유망하게 됐습니다. 몽고가 울란바토르 여기인데, 이 몽고도 사실은 천연자원이 뭐니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못 팔아먹어. 왜? 다 맥혔잖아. 여긴 러시아가 맥혀, 여긴 중국이 맥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다니까. 자, 러시아가 여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계속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인데 언제까지 전쟁할 수는 없어. 러시아도 망하고 우크라이나도 망하니까. 이게 이제 종전이 됩니다. 종전. 우리나라처럼 휴전선을 긋던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한국전쟁 3년 동안 전쟁했는데 1년간 전쟁하고 나머지 2년은 뭐 했어? 이게 휴전회담이야. 휴전회담이 이렇게 오래가 질질질질 끌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종전을 할 거예요. 휴전을 하던 종전을 하던 전쟁 끝난다고. 끝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돈이 없다고. 그죠? 전쟁 막 몇십억짜리 탱크 막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미사일 쏘고. 자, 러시아가 돈을 채우려면 이 유럽하고 또 연결을 해야 되는데, 유럽하고 러시아 관계가 지금 껄껄하게 됐어. 그잖아.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지금 EU라고 하지, EU. 껄껄하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디로 가야 돼? 천상 동쪽으로 가야 돼. 동진. 러시아는 일로 진출을 해야 먹고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로 진출했는데, 자, 러시아의 파트너가 누굴까요? 이걸 잘 보셔야 돼. 러시아 파트너가 몽고가 파트너일까요? 중국이 파트너일까요? 일본이 파트너? 자, 중국은 러시아를 위협하는 가장 큰 잠재적인 적이요. 러시아는. 그래서 중국하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허허대고 있지, 속에서는 너 이놈 내가 언제까지 도와줘? 미쳤냐? 하고 있는 판이라고. 자, 그 다음 일본은 지금도 요 사할린과 이 땅, 이게 저기 이 4개의 섬이 있는데, 이 섬 자기네 거라고 지금도 돌려달라고 러시아한테 맨날 하고, 러시아 관계 일본 거꾸로 수밖에 없지. 자, 그렇다고 남은 이제 북한이 지금 러시아 지금 군대도 보내가지고 지금 막 우스리 있으니까 뭐 어디 키워치니까 거기서 막 북한군 막 전멸하고 막 그랬잖아. 자, 근데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동진했을 때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은 북한 기반 시설이 러시아가 도와줄 판이요. 그잖아. 북한은 왜? 거지잖아. 거지 나라. 안고 뜯는 거지 나라. 러시아가 도와줄 판이니까 동진하고 나면 최고로 좋은 상대가 어디냐? 대한민국. 기반 시설 다 있지. 기술 다 가지고 있지. 러시아하고 기술 협력 다 할 수 있지. 그만한 여력도 있고, 그만한 실력도 있고, 그만한 돈도 있고, 경제력도 받침돼 있고. 자, 우리나라가 러시아한테 1년에 초코파를 몇억 개씩 판다는 거 아닙니까? 몇억 개씩. 러시아 사람들은 한국 사람 절대 안 싫어해. 윤석열이가 연명 지랄해가지고 우크라이나한테 폭탄 주고 어쩌고 하려고 러시아가 지금 현대장처가 한 13조 투자한 거를 단돈 몇십만 원 받고서 나가라고 했지만, 그런 걸 유지할 줄 알아야 대통령인데, 이건 비영신 술이나 처먹고 미국이 까라는 대로 까니까 결국 러시아 이쪽으로 획돌았잖아. 문제일 때는 이 전쟁 물자는 못 도와준다. 대신 이 구호 물자, 의료품이나 이런 걸 도와주겠다 하고 선을 딱 건 거예요. 너무나 전쟁에 우리가 왜 끼길. 그런데 윤석열이 우크라이나까지 방문했잖아. 그러니까 러시아 볼 때는 한국 미움털 베낀 거예요. 그러나
미운들 뺏겠다고 이 국제사회에서,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통진했는데 마땅한 파트너가 어디요?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오직 대한민국. 북한을 잡으려면 거지나라고. 몽골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더 거지나라고. 이 두 나라는 못 잡아. 근데 중국을 잡으려면 이게 잠재적인 적이네. 일본은 잡을 때 일본은 지금도 땡깡거리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영 안 좋아. 최고 좋은 게 대한민국. 이 러시아는 동진하면서 어딜 잡아? 대한민국 손을 잡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요? 이 북극 항로가 전부 다 러시아 관할이란 말이요. 러시아 관할. 이 한국은 러시아하고 상당하게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 또 그걸 미국이 뒷받침을 해줘. 왜? 미국이 러시아, 중국을 지금 견제했다면서. 견제하면서 뭐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하면서 뭐요? 이 유럽 사람들 다 빼고 러시아 푸틴하고 미국하고 직접 타에다 붙잖아. 유럽 다 뺀다니까. 그만큼 러시아가 미국한테는 러시아가 중요한 거예요. 왜? 이 항로가 뚫리거든. 이 항로 뚫리면 러시아하고 손을 안 잡을 수가 없거든. 이 러시아하고 손을 미국이 잡는단 말이오. 그게 패권을 유지하려고 계속. 자, 그러면은 우리는 절대적인 부산 이 불경이 거점 항구로서 아주 기회를 잡는 거. 그러니까 김태호 박사가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가 온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대한민국의 마지막 기회라는 거, 이게. 이거를 성공해 놓으면은, 이 불경으로 이걸 성공해 놓으면은, 우리 자손들이 100년간 먹고 살 수 있어. 100년간 먹고 살다니까. 앞으로 계속 지금 북극 항로가 지금 이렇게 뚫어서도 겨울에는 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쇄빙 기술이 점점 발전해서 이거 충분히 갈 수 있어. 이제 충분히 갈 수 있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극 항로에가 연결되면은 우리의 대한민국에 또 발전하는 기회가 이렇게 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자, 이 김정은이가 북한 여기 있는데, 김정은이 여기 있어. 근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잖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통일을 별로 탐탁하게 했잖아. 왜? 북한하고 지금 계속 원수지간으로 하려니까. 그러나 북한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도 갈려. 보수는 북한을 무조건 적으로 보고 진보는 같은 동포로 본다고. 그러나 동포로 보는 이유는, 저같이 동포로 보는 이유는 북한과 남한이 벌써 게임이 끝났단 말이오. 게임이. 자, 전쟁은 폭탄을 막 수억짜리 폭탄을 물쓰듯이 써야 되는 이 전쟁인데 북한이 그 전쟁을 수행할 수가 있어? 수행을 할 수가 있냐고. 경제력 뒷받침이 안 되면 전쟁은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병법에 전쟁을 안 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 하지 않소. 전쟁은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야? 북한을 항상 전쟁 상대로 보고 있다니까. 같은 민족끼리 싸워야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어디가 좋아져? 일본과 중국이 좋아지지. 이 하나라고 둘로 모는 이 덤탱이들아, 이 단달봉사들아, 아무리 북한이 미워도 북한 정권 김일성이 김정일이 얘가 더 솔직히 미워.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엄청난 북한의 이 자원들, 자, 이게 히토류가 가지고 있는 히토류 때문에 미국이 사실 중국한테 헛없이 손 벌리고 있는데, 이 히토류가 중국이 세계 최대의 8,900만 이 히토류를 가지고 있어. 근데 2등이 어디요? 북한이라니까. 2등이 북한이요. 북한이 히토리를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니까. 이거 우리가 북한만 연결되면은 우리가 북한한테 얼마씩 주고 돈 주고 사면 돼. 우리가 철광석을 어디서 사와? 자, 남미 칠레에서 배로 실어 옵니다. 배로 실어 와서 포항 와서 또 포철에서 쇠를 녹여가지고 이렇게 철을 만드는데, 철판도 만들고, 만드는데, 그 칠레에서 철광석, 북한의 철광석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여기는 배 타고 실어갖고 포항까지 그냥 철도만 연결해서 오면 그냥 싣고 오는 거예요. 물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요. 저 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또 운반했다가 포항까지 가는.
그냥 철도로 쭉 오면 돼. 얘네도 잘 살고 우리도 잘 살고 북한도 좀 낫고 대한민국도 낫고. 아, 이 좋은 거를 안 하려고 하면 돼. 이 좋은 거를. 자, 이것도 요것도 여러분도 하나 보세요. 요것도 북한군의 주요 매장량 및 잠재 가치라는 돈이 있어. 예. 무연탄은 45억 톤, 340조, 갈탄은 160억 톤, 1007조, 금은 2000톤, 41조. 금이 북한에 2000톤이 있단 말이오. 어? 아연, 철강, 망간, 니켈, 이게 엄청, 이 철 같은 거는 50억 톤이 있어. 50억 톤. 50억 톤. 철광석. 우리가 칠레에서 수입하는 철광석이 50억 톤이 북한에 늘부려져 있다니까? 그거 그냥 퍼시러면 돼요. 이게 몇 조요? 예? 213조 5,600억 원이요. 잠재가치 돈으로 따져보니까 213조 원어치 그냥 묻어있다니까?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손은 통일이라고 하면서 북한은 적으로 삼아야 돼요. 같은 동포로 삼아야. 얘네들 잘 살고 우리도 잘 사는 길이 있는데도. 자, 틀림이 아니고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지. 틀림이 아니고 넌 틀렸어, 넌 나빠가 아니고 너네 생각도 일부 인정, 우리 생각도 인정해줘. 자, 서로가 인정합시다. 그래서 너의 다름을 인정해줄게. 너네도 잘 살아야지. 그 대신 중국한테 손 벌리지 말고 네 자체로 잘 살 수 있는 길이 이렇게 있으니 우리 같이 협조해보자. 왜 못해? 우리가 그만큼 등치가 커졌고, 이 세계, 지금 200여 개국 중에서 세계 5위의 군사대국 아니오. 근데 우리가 아직도 북한한테 쩔리다고? 맨날 그 빨간다 하는 짓거리요. 맨날 빨간다. 응? 선거 때마다 북한 보고 총 쏴달라고 돈이나 보내가지고. 이번에는 9대4까지 키웠는데 그 빨간다 또 찍는 이 부우격 사람들, 이 대구 특히, 아이고. 자, 여기에 북한에다가 여기다가 러시아의 이 가스 유전이 엄청 많은데 이 가스 유전의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통과해서 한국으로만 딱 오면은, 에? 우리 LPG, LNG 가스 이거 그냥 오면은 여기 있는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해서 오면은 대한민국까지 그냥 온단 말이지. 자, 요 파이프라인 통과하는 북한한테 이 통과 비용으로 가스를 주면 돼. 이 통과하는 비용으로 가스를 주면 돼. 가스는 비축 물자가 아니오. 바로 써야지. 너무 많으면은 그 파이프에다가 불을 질러 가지고 가스를 태워야 돼요. 가스는 무한정 비축했다 쓰는 게 아니고 어느 용량이 되면은 가스는 사용하지 않으면 불을 질러서 태워서 없애야 돼요. 그래서 가스는 비축해서 전쟁 물자로 쓸 수가 없어.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딱 하면은 북한 전쟁 물자를 안 쓰고 이 비용을 가스로 주는 거예요. 이 김태호 박사가 그 안까지 제시하더라고. 자, 여기서 북한이 가스를 탁 막으면 난리 나지 않냐? 이 파이프라인이 어디 거요? 어디 거냐고. 러시아 거지. 러시아 거 파이프라인을 깔았는데 북한이 러시아 말을 안 듣고 러시아에서 이득되는 이 파이프라인을 지 혼자 마음대로 막아? 그러면 러시아가 북한 쳐들어가지. 그렇지. 김정은이가 암만 무식해도 그건 알아. 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에 러시아 파이프라인이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유럽으로 하는 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이 가스라인을 안 부셔. 안 부신다니까. 이건 못 부셔. 여기서 왜? 계속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아무리 뭐래도 이건 경제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안 부시는 거예요. 북한도 마찬가지야. 여기 통과료가 계속 매달 들어와. 우리는 가스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현물 줘도 돼. 우리는 이 깨끗한 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짜로 받아 쓰는 거예요. 운송비 하나 안 들여. 요런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이 몇백 년간 발전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우리 김태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책을 읽었고, 이걸 읽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알고 있더라. 그러더니 막바로 해양수산부터 부산부터 가라고. 예? 해양수산 바로 부산부터 가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 큰 해운회사, 자, HLN도 부산으로 가라고. 예? 이 두 개를 먼저 우선 시키는 거예요. 시키고, 예? 이 북극 항로를, 이 부울경을 발전시키려고, 이 부울경을 발전시키려고 북극 항로를 먼저 알고 준비를 하고 있으더라. 이 공부를 이렇게 했더라.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제가 이 책 보고 알았습니다. 이 부울경을 확실하게 발전시켜서 이 부산도 엄청난 발전의 기회를 삼고, 우리나라도 여기가 부산, 서울이 너무 집중돼 가지고 그런데 부산도 엄청나게 발전하면 부산도 사람이 몰리고, 예? 그렇게 해서 인구도 배분되면서 이 북극 항로에 이 싱가포르처럼 엄청난 부울경의 발전 기회가 이 북극 항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추진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여러분 찬사와 성원을 하기를 부탁드리며, 노루선생의 역사저격 이번 편 북극 항로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